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런 얘기들 흔하겠습니다. 괴벨스의 말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세 번째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 이미지를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은 진짜 문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예요? 독재자 시대에 이렇게 지들끼리 막 문재인은 독재자다 거리에서 막 떠들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요? 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청와대 코앞에서 저렇게 폭력 난동을 획책하고 기획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무슨 독재야 독재는. 자, 이 사람들이 계속 과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심산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믿든 믿지 않든 독재자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저거 봐 독재하네 독재 지금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겠다. 또 과장이 지나치면은 셀프 빅엿이 되는 거예요. 과장이 지나치면 이게 셀프 빅엿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독재자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또 만나볼까요? 네,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자, 여러분,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죠.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자, 1월 27일 설 명절까지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기 좋게 무료로 선물용 포장을 해드리고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회 오늘 아침 칼럼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독재인가? 문재인 정권이 정말 독재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독재인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통에 서 있는 현 집권 세력이 독재라면 그 뿌리가 뽑히는 꼴이다. 합법적 독재, 히틀러식 전체주의, 베네수엘라식 좌파 독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국민이 정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가? 정권의 주요 행위를 독재로 몰아가는 독재 프레임이다. 국정의 잘못을 꾸짖는 것과 독재로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허황된 음모론에 가깝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장악 흑역사는 모두가 아는 일이다. 트럼프는 연방법원 판사 수백 명을 보수 성향으로 갈아치웠다. 물론 인사는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사법 권력 배분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 정권의 수건이었다. 독재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정치개혁 하자고 오래전부터 공약했던 것이다. 제도 차원의 문제제기라면 몰라도 이걸 갖고 독재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과하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에겐 우파 독재가 있었을 뿐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휘두른 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극우였다. 수구보수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진보 집권은 이제 13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면은 독재라고 호들갑 떠는 좌파 집권이 이렇게 가면 독재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좌파 집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다. 문재인은 독재고 윤석열은 정의라는 식 또는 그 반대는 진실과 거리가 있다. 조국도 윤석열도 문재인도 완전하지 않다. 조국이 촛불에 헌신했지만 행적은 미흡했다. 윤석열은 산 권력에
대들어 성과를 냈다지만 조국 수사하듯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일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된다. 윤석열,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미스 역시 아프다. 대체로 한쪽이 다 옳고 다른 쪽은 다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언제나 회색지대에 머물 수는 없다.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되 항상 뒤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평가해야 한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뭐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끝부분이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게 결국에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공작적 구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를 해요? 독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우리 레드에어님 말씀처럼 독재 좀 했으면 좋겠다. 독재를 하면 안 되고 다만 대통령이 부여된 권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은 누군가가 권력을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지 않겠다. 권력을 뭐 정말 적당하게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은 바로 대통령 권력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은 이 나라의 그 심판받지 않는 권력들이 가져가려 한다니까요. 검찰이, 자본이,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독재자 소리를 좀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쥐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렇게 다시 얘기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보다는 권력을 딴 놈들이 가져가지 않게 지키겠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재면은 어디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쓰겠어요. 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세요. 그렇게 반대 의견 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 이제 권력을 가져가려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위안 스카이를 대조 비교한 서울신문 5일만 논설위원 5일만 네. 오로지 기름만 그래서 5일만인가? 예. 죄송합니다. 5일만 위원님. 자,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안 스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한말에 원세계라는 구한말에 원세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안 스카이예요. 네. 조선의 종주국을 자초하던 청나라의 실권자 이홍장의 직계였습니다. 네.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였던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 청일전쟁까지 이 10여 년 동안 위안 스카이가 조선의 감국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를 발 아래 두니 조선 고관 대작들이 앞다퉈서 자신의 딸을 갖다 바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얻은 조선인 첩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동학혁명이 터지자 4대당의 거두 김윤식, 어윤중이죠. 예, 이런 권세가들은 제일 먼저 위안 스카이에게 달려가 청나라의 군사를 청했어요. 네. 고종이 청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밀약을 맺으니까 제일 먼저 밀고 한 인물이 최고 실권자 민영익이었습니다. 네. 정말 참 다들 어떻게 주체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런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그 큰 나라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랬단 말이죠. 네. 위안스카이의 아부하려는 친청파 4대당들의 굴종적인 행동이 위안스카이를 무례와 교만이 가득한 아나부인으로 만들었다. 알아서 기는 조선의 관료들을 거느리고 위안스카이가 조선의 왕노릇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급기야 고종 폐위까지 모의할 정도로 그의 폐악질이 심해지자 조선 주재 외교 사절을 마저 이 위안스카이를 잘라달라고 청나라 조정에 요청할 정도였다. 그렇죠. 자, 이 해리스의 모습에서 위안스카이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도 반성할 대목이 많다. 해리스 대사의 고압적인 언사는 일부 정치인이나 외교 관료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50억 달러 분담금 등 과도한 요구에 그 부당성을 면전에서 따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관저로 부르면 그저 황송해서 허겁지겁 달려가기 바빴으니 당리당략이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입속의 혀처럼 미국 입맛에 맞는 말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대목이다. 위안스카이의 환심을 사려던 구한말 4대당들의 굴종적인 모습이 21세기 이 땅에 재현돼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미의 하노이 결렬에서도 보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정치 일정을 자신의 재선에 맞추고 있다. 미국의 조야 역시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북한을 묶어두는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관계를 진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국익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미국은 여론이 좌우하는 민주사회다. 당당하게 우리의 국익을 표출할 때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과천부터 기어가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로는 한국의 국익을 관철하지 못한다. 좋은 칼럼입니다. 그래요. 미국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리스 같은 놈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해리스 같은 놈이 이곳에 와가지고 점령군 노릇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 총독 행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당에 지금 위안스카이 같이 해리스를 대하는 자들, 해리스의 왜 심기를 건드리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놈들. 야, 미국 가라. 미국 가. 미국 가서 거기서 살아. 봉사하라고. 건방진 해리스. 이 해리스를 위안스카이에 비교를 했네요. 5일만 논설위원. 아주 좋은 칼럼이었습니다. 자, 할 말은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과시하는. 네. 그냥 뭐 여기저기서 내는 목소리 다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그래야죠. 뭐 발언을 탄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 국가가 오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결단할 땐 결단하고 끊을 땐 끊고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리스의 망동이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라고 몰아세우는 이놈들 모두 문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친미파 일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외교부 장관 지내신 어떤 분이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네. 우연히 만났는데 본척만척 하더니 가더라고. 그러더니 그 일행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못 본 게 아니야. 김용민이는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저희 KBS 진행자잖아요. KBS 진행자? 아니 김용민이가 제가 왜?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이가 이제 과거에 막말 파문을 야기해서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반미적 사고를 갖고 있는, 저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그리고 부당한 것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뿐이지 미국을 왜 반대해요? 미국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존재 그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고 반대해요? 사안에 따라서 반대할 건 반대하고 지지할 건 지지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할 말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주권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잘못했을 때 할 말 하는 나라, 그게 주권 국가 아닌가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미국의 심기를 살피고 국익이란 이름으로 국익이라는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미국의 심기를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종미주의자일 뿐이죠. 종미주의자. 자, 그래요. 우리 안에 위안스카이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어떤 경우와 절도를 넘어선 내정 간섭이나 또 이렇게 발목 잡기, 여기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KBS 안에 종사원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전직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분 좋게 봤는데 말이죠.